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손에는 빳빳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습니다. 이 돈을 들고 당신은 아주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백화점 명품관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평소 몇 번이고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구경했던 그 영롱한 로고가 박힌 가죽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반면 오른쪽으로 가면 인천공항 출국장이 나옵니다. 그곳을 통과하면 한 달 동안 파리의 돌담길을 걷고 피렌체의 노을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 뜨거운 여름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마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할 겁니다. 가방을 선택하자니 파리의 노을이 눈에 밟히고 여행을 선택하자니 내 어깨 위에서 빛날 그 가방의 하차감이 아쉬워지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이 팽팽한 긴장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회비용이라는 녀석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학이라고 하면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경제학의 본질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오늘은 단순히 명품 가방이냐, 여행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매혹적인 개념인 기회비용에 대해 뼛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물론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명품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대 여성에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가죽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시선,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심리적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그 처절한 오픈런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이 만드는 건 물건이 아니라 갈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의 차가운 메스가 들어옵니다. 당신이 그 가방을 결제하는 순간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통장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잃은 건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가치 있는 대안을 함께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방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유럽 여행이었다면 그 가방의 실제 가격은 500만 원, 100만 원에 유럽 여행을 통해 얻었을 모든 행복과 경험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계산하니 가방이 갑자기 너무 비싸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명품을 옹호하는 분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샤테크라고 하죠. 명품 가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모델들은 중고 가격이 신상 가격보다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기회 비용입니다. 500만 원을 가방에 묶어두는 대신 만약 그 돈을 나스닥 지수나 비트코인 혹은 유망한 배당주에 넣어두었다면 10년 뒤에 그 가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명품 가방의 가격 상승률이 복리의 마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10중 8구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방은 닳고 유행이 지나지만 자본은 스스로 새끼를 치며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결국 당신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건 미래의 당신이 가졌을지도 모를 수천만 원짜리 자산을 불태워 만든 화려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길로 가봅시다. 한 달간의 유럽 여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행은 가면 끝 아니냐. 남는 건 사진뿐이고 다 휘발되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경험의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값이 떨어지고 가방은 스크래치 하나에 가슴이 찢어지죠.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 속에서 발효되고 숙성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를 적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가방도 한 달만 들고 다니면 그냥 장바구니랑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소품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여행은 다릅니다. 낯선 프라하의 거리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 기차를 놓쳐 당황했던 기억, 알프스 정상에서 마셨던 그 차가운 공기의 감촉,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됩니다. 가방은 당신을 설명해주지 못하지만 당신이 다녀온 여행과 그곳에서 느낀 감정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여행의 진짜 기회 비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달치 월급과 경비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시간의 기회 비용입니다. 20대의 당신이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누비며 얻는 통찰과 에너지는 60대의 당신이 1등석을 타고 가서 얻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날의 경험은 이후 40년 동안 당신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복리자산이 됩니다. 20대에 겪은 한 달의 고생이 훗날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위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죠. 반면 60대에는 돈은 많지만 그 경험을 소화할 체력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젊을 때의 경험 소비는 사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그럼 명품은 무조건 나쁘고 여행이 최고라는 거야? 라고 물으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법입니다. 기회비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방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지독하게 힘든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생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라는 자존감을 얻고 그것이 더 큰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는 직업군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방의 기회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가방을 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대면하지 않은 채 눈앞의 도파민에만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실패의 시작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유령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기회비용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1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상을 선택하셨나요? 바로 이 영상이 주는 지식과 인사이트가 다른 모든 행위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생은 결국 기회비용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친구와의 술자리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꿈꾸던 창업을 포기합니다. 혹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잃는 것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그 돈과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잠재적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기업 경영에 대입해 볼까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기회 비용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망설였을 때 그들이 아끼려 했던 기존 피처폰 시장의 이익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이라는 기회 비용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본업이었던 DVD 대여 사업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인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의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지불한 기회 비용은 결국 수천 배의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500만 원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500만 원은 단순히 가방 한 점 혹은 비행기 티켓 한 장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하나의 자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계 효용입니다. 명품 가방이 이미 하나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가방이 주는 기쁨은 첫 번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처음 떠나는 여행에서 얻는 충격과 감동은 어마어마하죠. 만약 당신의 옷장에 이미 몇 개의 명품백이 잠자고 있다면 당신에게 다음 가방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대륙으로의 여행은 당신의 한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내 행복의 그래프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가방 쪽으로 눈이 갈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유럽 여행의 감동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지만 남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려도 며칠이면 잊히죠. 하지만 명품 가방은 매일 내 몸에 붙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에게 즉각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 보여주기식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들의 기준에 맞춘 기회비용만 지불하다가 정작 내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그 처참한 아파트 지옥을 기억하시나요? 서울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요새처럼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소비 패턴도 사실은 나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불안한 미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라는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벽을 쌓기 위해 당신이 가져다 쓴 벽돌은 사실 당신이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명품 가방이냐, 한 달 유럽 여행이냐?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오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 때 혹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딱 3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그 대안의 가치를 포함해도 이 선택은 여전히 내게 큰 효용을 주는가? 셋째,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가방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의 노후를 기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기회비용의 노예가 아니라 인생의 경영자가 된 겁니다. 500만 원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5만 원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지 아니면 사고 싶었던 책을 사고 강의를 들을지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낭비하는 기회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망설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회비용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가방을 사기로 했으면 기쁘게 들고 다니며 그 가치를 뽑아내세요. 여행을 가기로 했으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본전 생각 따윈 잊고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대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대 여성에게 명품 가방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한 달 유럽 여행의 가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비용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가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명작을 만듭니다. 그 여정에서 저희 우아한 경제학이 언제나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 작은 통찰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주 훌륭한 기회비용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짜릿하고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